안녕하세요. 저는 책방 주인 B급바치, 여기는 B급 책방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창의성이란 말을 여러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하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전까지 보지 못한 방식을 이용한 사람에게 우리는 창의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경우는 예술 작품을 만들 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작품을 창조하거나 예술 세계에서 새로운 경향성을 불러일으킨 사람에게 창의적이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과연 두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일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접근할 일인데 반해 새로운 예술을 만드는 건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데이비드 이글먼과 앤서니 브란트가 지은 책 창조하는 데는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나 새로운 예술을 여는 모든 창의적인 활동 밑에 깔린 인지 과정은 똑같다. 무언가 이전에 볼 수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표준적인 틀을 깨부수는 것은 뇌 속에서 작동하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의 결과다. 인간의 뇌는 이런저런 경험을 녹음기처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뇌는 수용 감각 데이터로 끊임없이 작업하며 이 같은 정신노동의 결과로 새로운 버전의 세상을 만들어낸다고 덧붙입니다. 달리 말하면 창의력은 어떻게 운이 좋아서 얻는 신내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뇌과학이 전혀 연구되지 않았던 시절에 막연한 짐작에 불과한 비신입니다. 책 창조하는 데는 우리의 창의적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우리에게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우리는 뭘 만드는지, 그 소프트웨어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다룹니다. 자신의 기대를 깨뜨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어떻게 인류의 일탈하는 창의성으로 발전하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뇌과학자와 예술가가 창의성의 비밀을 밝혀내는 책 창조하는 데가 말하는 인류가 주변을 재창조하는 데 사용한 방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창의적인 사람은 주변 세상을 재창조하는데 서로 다른 다양한 방법을 쓸 거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인지활동들을 크게 위기, 쪼개기, 섞기라는 세 가지 기본 전략으로 나눠서 생각하려고 한다. 우리가 제시하는 이 세 가지야말로 모든 아이디어가 진화해가는 핵심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위기, 쪼개기, 섞기는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토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기억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똑같은 대화에 참여하고도 이를 이야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인간의 창의성은 이런 메커니즘을 거쳐 생겨납니다. 우리는 관찰하는 모든 것을 휘고 쪼개고 섞습니다. 인간을 가상세계를 설계하고 만드는 일에 능한 이 방법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위기입니다. 먼저 책이 설명하는 예시 하나를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1890년대 초 프랑스 화가 클로드 모네는 루앙 대성당 맞은편에 작은 방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리고 2년간 그는 그 성당의 정문을 30장 이상 그리게 되는데요. 그는 시각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한 채 똑같은 각도에서 성당 앞면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면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들 가운데 똑같은 그림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이는 모네가 성당을 다른 빛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인데요. 한 그림에서는 정오의 태양이 성당 정면을 표백한 듯 창백하게 보여주고 어떤 그림에서는 황혼역의 태양이 성당을 붉은색과 오렌지색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한 가지 원형을 계속 새로운 방법으로 그려낸 이 방법은 첫 번째 창작 도구인 휘기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휘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예시인 모네의 작품은 시간성을 이용한 사례입니다. 같은 방에서 바라보는 똑같은 피사체를 다른 시간이라는 방법을 이용해 성당의 다양한 결정적 순간, 즉 인상을 담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는 형태가 있는데요. 무용수이자 안무가인 마사 그레이엄은 1920년대부터 혁신적인 포즈와 움직임, 천으로서 인간 형태를 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올곧은 자세가 모범이었던 무용계의 신선한 새바람이 됐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원형을 변형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그게 바로 휘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쪼개기입니다. 완전한 것을 분해하고 그 조각을 조립해서 새로운 조각을 만들어내는 쪼개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먼저는 기존에 있던 무언가를 쪼갠 다음에 다시 하나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피카소의 추상화들인데요. 그의 작품 게르니카는 전쟁의 공포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유명한데 그림 구성을 보면 찢겨진 민간인, 동물, 병사의 몸통과 다리 머리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진 여러 요소들이 전쟁의 참담함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쪼개기는 한 개체를 분해한 다음 일부를 제거하고 다시 합쳐지기도 하는데요. 책에서 보여주는 예시는 검은 트랙터입니다. 검은 트랙터 이전에도 트랙터가 시장에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트랙터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무게가 지나치게 무거운 탓에 밭에 있는 흙을 다 눌리고 작물을 다 망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아일랜드 출신의 해리 퍼거슨이 기존 트랙터에서 불필요한
부족한 것을 덜어내고 엔진 바로 위에 자석을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트랙터를 개조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검은 트랙터는 이전 버전보다 가볍고 훨씬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섞기입니다. 한 완성품을 변형시키거나 조개는 앞선 두 방법에 반해 섞기는 두 가지 이상의 자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신화나 여러 예술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인간과 소를 섞은 미노타우루스나 인간과 사자가 합쳐진 스핑크스가 대표적입니다. 비교적 가까운 시대의 화가라면 프리다 칼로가 있습니다. 그녀가 남긴 작품 중에는 상처 입은 사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그림에는 프리다 칼로 자신과 사슴이 섞여진 피사체가 등장합니다. 이 작품에서 그녀는 그녀가 입었던 상처나 그에 따른 내면 세계를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예술 분야 이외에도 우리 일상에서도 다른 예시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이전 우리 삶을 떠올려 봅시다. 움직이면서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이라는 별개 물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똑같이 이동하면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mp3라는 물건을 별개로 구비해야 했고요. 당연히 사진 같은 건 카메라 같은 또 다른 물건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어떤가요? 전화는 물론 음악 듣기나 사진 찍기를 한 물건으로 해결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욱 최근에 들어서는 지갑 역할까지도 종종 수행하고 있죠. 이처럼 전혀 다른 아이디어를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한 섞기는 가장 강력한 혁신 도구임을 한 번 더 강조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휘기, 쪼개기, 섞기를 이용해서 가능성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무한하게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일 뿐이다라는 지적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더라도 모든 아이디어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진 않습니다. 오히려 배제되지는 않으면 다행인 경우가 더 흔합니다. 대부분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로 살다가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의적인 결과물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책에 따르면 창의적인 결과물에는 아이디어 외에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새로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자신이 속한 사회 공감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창의적인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의견이 나온다면 평가받을 기회라도 주라는 말입니다. 물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는 개인 영향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시대나 지역에 따른 건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고 또 소비자를 어떻게 설득하냐에 따라 수용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누이트가 사는 알래스카에서 전력 소모량이 극히 적은 에어컨을 개발하는 방법을 발견한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최소한 알래스카 지역 안에서는 쓸데없는 짓이라며 혼날 게 분명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창의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관심도 필수적이란 말입니다. 좀 더 시장적으로 설명한다면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상품 아이디어를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 속도 역시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급격한 변화가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다른 문제를 낳기 마련입니다. 인간에는 앞선 세 가지 방법만 보면 새로운 것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예측할 수 없는 일에는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측 가능한 일과 깜짝 놀랄 일 사이에서 끝없이 줄다리기를 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인데요. 최근 이에 대해 이미 잘 되고 있는 것에 집착하며 환영받지 못하고 편안한 것을 버리고 너무 멀리 가면 추종자를 찾지 못한다. 우리는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 사이의 이상적인 절충점이라는 달성하기 힘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 표현으로 바꿔 말하자면 딱 두 걸음만 앞서가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제 책방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평일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책방 주인 B급 파치였고 여기는 B급 책방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